안녕하세요. 지금 코스피가 반짝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6조 이상 샀다, 폭풍 매수하고 있다, 외국인들 사자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또 유튜브라든지 언론에서 이제 개미들을 꼬드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불안한 게, 이게 외환위기 때처럼 약간 벗겨먹듯이 작전 들어갔다, 이런 느낌도 들 정도로 뭔가 상황이 안 좋은데 주가만 조금 반짝 회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진짜 회복한 건지, 앞으로 진짜 상승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매수가 있기는 있어요. 이번 1월에 한 6조가 조금 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산해도 한 56조? 그 정도 매도했거든요. 이미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한 상태예요.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던 시절 기억나시죠? 2020년, 2021년 이때 많이 높았잖아요. 이 위에서 이미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수익이 났겠죠. 위에서 팔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코스피가 거의 한 2200, 2400 요 근방에서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약간 저가 매수 형식으로 조금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들어와서 혹시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코스피가 너무 힘이 없어 보여요. 지금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량이 적을 때는 한 30만 건, 많을 때는 50, 60만 건, 평균 지금 한 40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래되는 양이 너무 작아요. 이제 과거 우리가 코스피가 상승할 때 이때는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아무리 적어도 100만 건이 됐어요. 2000에서 3000 갈 때 이제 주식시장이 빨리 회전하잖아요. 매수도 많이 하고 하루 많을 때 거래량이 178만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시장이 막 타오르는 거죠. 지금은 그것에 비하면은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불이 막 활활 타서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 거래도 막 쏟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래 대금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하루에 거래되는 게 한 5조에서 8조, 많으면 한 1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래 대금도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낮으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주가를 조종한다고 할까요? 이게 쉬워져요. 이게 아파트를 예로 들어도 간단한 거예요. 거래가 별로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 가가지고 하나만 비싸게 계약하고 호가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를 뒤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으면은 특정 세력이 조금 시장을 약간 왜곡할 수도 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띄워줄 것이다. 상승시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적잖아요. 이제 코스피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나라 경제 체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무역이 박살이 나고 있어요. 무역 적자가 지금 127억 달러, 역대 최대로 무역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이 무역 적자를 과거까지 같이 놓고 보면은 역대 최대로 폭락했거든요. 우리 IMF 때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하락한 적이 없어요. 그때보다 3배 넘게 무역 수지가 이제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속도가 보이시나요? 내려가는 속도가 완전히 그냥 주가가 하한가 맞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체력이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힘이 나올 리가 없겠죠. 이 수출이 진짜 문제예요.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전 분야가 다 감소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막 27%, 막 30%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막 27%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2년 12월 자료예요. 1월 자료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최신 자료인 12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1월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너무 심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언론에서 이런 거 잘 이야기 안 해주고 정부에서도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책을 내고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코스피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하고 실적하고 따로 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실적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분명히 한 단계 더 하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말 안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성장률이 내려갔는데 일본한테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IMF가 2023년 주요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이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영국만 뒤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가 회복하면은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저성장, 일본보다 낮게 성장하는 이런 저성장이 지속된다면은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가 안 좋은데 어디서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도 주식을 사잖아요. 지금 금융기관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수시 입출식, 생활비로 쓰는 그런 통장하고 뭐 정기예금 이런 통장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1월에 60조, 뭐 45조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있는 돈으로 써야 되겠죠. 아무튼 개인들은 물가 올라 고통받고 소비 심리도 위축돼서 지금 주식 살 여유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만 이끌고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또 참여해서 코스피를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목을 조여오는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부실 건설사들 하나씩 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이제 8%로 치솟고 있고 한 10개 중에 1개 정도는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100대 건설사, 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우건설하고는 서로 다른 기업인데 이미 부도 처리가 나서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우건설 돈을 440억 물어내고 사업권을 포기했다. 부동산 돈이 안 되니까 돈을 물어내서라도 사업권을 포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에서 균열이 이미 많이 일어났어요.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이제 굉장히 큰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상승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주식 팔이일 가능성이 커요. 그냥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물론 이제 여유가 되시면은 뭐 저가 매수 형식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기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